미즈키 이치로, 본명 하야카와 토시오는 일본의 가수, 작사가, 작곡가, 성우 겸 배우로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선 형님, 아니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징가 Z를 비롯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나온 여러 슈퍼로봇물의 주제가를 부른 사람이기도 하지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로봇 애니메이션의 주제가에서 이분이 빠진 적은 거의 없으며 그렇기에 그의 별명은 애니송계의 제왕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수가 된 계기는 가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집이 레코드 가게였으니 자연스럽게 음악을 듣고 자랄 수밖에 없죠. 그가 좋아하는 장르는 재즈였지만 정작 그의 꿈은 만담가였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미즈키 씨의 최대 장점은 자신의 일을 절대 대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만담가가 되겠다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학생 때는 아예 만담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됐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16살 때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재즈 광인 그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재즈 카페에서 보냈는데 이때 친해진, 하지만 친한 상대치고는 거물인 더 드리프터즈의 제2대 리더인 사쿠라이 테루오가 그에게 콩쿠르 참가를 권유합니다. 그의 권유에 따라 미츠키 씨는 재즈 카페 라하센에서 열린 콩쿠르에 참가했고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화려한 가수로서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 20살이 되던 해 그는 첫 데뷔 앨범인 너에게 바치는 나의 노래를 취입합니다. 하지만 히트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수를 은퇴, 나이트클럽, 캬바를 전전하며 노래를 부르는 생활을 이어나가지요. 하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지인 호리에 미츠코가 그를 애니메이션 원시소년류의 음악 디렉터에게 소개해줍니다. 다행히 이 곡의 반응은 좋았고 이후 그의 커리어는 애니메이션과 특촬에 몰리게 됩니다. 훗날 그가 말하길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노래라고 무시했지만 막상 불러보니 훌륭한 곡이라서 앞으로 이 일을 계속 받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섰다고 합니다. 그의 장점은 앞서 말했듯 일단 일을 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매진한다는 것이었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약 10년 뒤인 1982년에는 주제가 누적 세일즈가 무려 700만 장에 달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1983년에는 에로이카에서 사랑을 담아의 이미지송인 로맨틱 어게인을 불러 콜롬비아에서 골든 디스크상, 골든 LP 테이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전환기를 만들어준 첫 작품은 1972년에 취입한 마징가 Z의 주제가였습니다. 그에겐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1000곡 넘게 노래를 불렀음에도 100만 장을 넘은 앨범이 없다는 것. 하지만 각 곡의 판매량은 경이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지요. 마징가 Z의 주제곡은 무려 70만 장이나 팔렸는데 그때는 이 앨범이 70만 장 밖에 안 팔린 이유가 1973년에 터진 오일 쇼크 때문이란 말이 나왔을 정도로 마징가 Z의 열풍은 엄청났습니다. 또한 1978년에 부른 우주의 적 캡틴 하록의 주제가는 초판만 15만 장이 나가면서 그는 애니송계의 제왕이란 칭호를 얻게 됩니다. 참고로 애니송계의 여왕은 그를 다시 가수계로 이끌어준 호리에 미츠코죠. 또한 연기 활동도 병행하는데 1986년에 방영된 특촬 영화인 시공전사 스필반에서 벤박사 역으로 나오기도 했죠. 그의 최대 강점은 하늘이 내린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불러도 지치지 않고 톤이 망가지지도 않지요. 1998년 51세였던 그는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 24시간 1000곡 라이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1000곡을 부르는 것이죠. 현장에선 그가 쓰러질 것이라 생각해서 카게야마 히로노부 등의 가수를 대기시켜놨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고 1000곡을 라이브로 부르는데 성공합니다. 문제는 방송 후였죠. 이 기획은 그가 출연했던 방송 쾌진격TV 우타에몽의 부수 기획이었는데 라이브는 진짜 1000곡을 했지만 일종의 프로긴 만큼 방송은 클라이막스만 나갔다고 합니다. 1000곡이나 불렀다고 하는데 클라이막스의 목소리가 멀쩡하다? 방송국에는 정말 1000곡을 불렀는지 의심하는 전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그렇겠다는 거 알고 다들 놀랐다고 하지요. 하지만 3일 후 그는 마츠모토 레이지 은어회도 1999라는 제목의 이벤트에서 캡틴 하록을 부르기로 되어 있었는데 1000곡 라이브 때 목을 다치는 바람에 고집을 꺾고 립싱크를 할 수밖에 없었다네요. 그는 애니송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90년대 서브컬처계에는 뜻밖에도 애니송 재평가 붐이 일고 있었죠. 당시 일본에선 기업들이 타이업을 선호했습니다. 타이업, 새로 출시된 곡의 홍보를 위해 애니, 영화, 게임 등의 주제가로 쓰는 것이죠.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 다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곡을 홍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에게 별도의 홍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업계에서 인기가 많았죠. 이때 주제가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들어둔 음악을 홍보하는 개념인지라 작품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성우나 전문 애니송 가수의 역할이 줄어들고 기성 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한 예로 바람의 검심 TV판의 주제곡인 죽은 깨는 정말 좋은 노래긴 하지만 정작 작품의 내용과는 1%도 관계가 없으며 그럼에도 이런 노래가 들어간 이유는 당시 소니뮤직이 띄우던 그룹 주디 앤 마리를 띄우기 위해서였죠. 그는 90년대부터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 여러 예능에 출연했습니다. 방송에서 특출할 시대의 특징인 머플러를 꼭 하고 나온 것도 예능에서 만든 캐릭터였죠. 또한 2000년대에는 카게야마 히로노부와 함께 잼 프로젝트라는 그룹을 결성합니다. 애니송 알리기의 일원이자 타이어업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었죠. 그들이 추구한 것은 단 하나, 애니메이션과 상관없는 좋은 노래가 아니라 작품의 내용을 잘 담아낸 애니송, 바로 그것이었죠. 첫 곡은 후지시마 쿄스케가 기획과 디자인을 한 엑스드라이버의 오프닝과 엔딩이었고 이후 슈퍼로봇 대전 알파 외전의 주제가 강철의 메시아가 오리콘 차트에 진입하면서 잼 프로젝트에게는 날개가 달리게 됩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 슈퍼로봇 대전에서 노래라는 것은 게임을 CDP에 넣으면 재생되는 제4차 슈퍼로봇 대전 S의 이미지송 뿐인지라 게임에서 나오는 노래는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왔지요. 곡의 완성도 또한 높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리듬은 슈퍼로봇 대전의 분위기를 정확히 살려내면 물론 가사는 알파 여전의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담은 명곡, 그 작품만을 위해 만들어진 곡에 손색이 없었죠. 이후 잼 프로젝트는 슈퍼로봇 대전의 단골이 되었는데 특히 미즈키 씨는 이때 인연으로 슈퍼로봇 대전에 여러가지 족적을 남겼습니다. 2005년에 발매된 제3차 슈퍼로봇 대전 알파에서는 최종 보스 케이자르 에페스의 성우가 바로 미즈키 씨였죠. 이 작품에서 아군의 슈퍼로봇들이 케이자르 에페스와 전투를 벌이면 미즈키 씨의 목소리로 슈퍼로봇에 대한 대사를 합니다. 한 예로 마징가를 보고 강철의 성이라고 하는데 마징가의 주제가에서 마징가를 강철의 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 엄청난 게이머시기도 한데 슈퍼로봇의 프로듀서인 테라다 나카노부 씨의 말에 의하면 게임의 음악을 바꿀 수 있는 VGM 교환 시스템을 고안한 게 바로 미즈키 씨라고 합니다. 덕업일치? 부른 노래가 무려 1000곡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무슨 곡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하면 꽤 다양한 곡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3곡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초전자 머신 볼테스5의 엔딩 아버지를 그리며 토미노 감독의 스승이자 일본 슈퍼로봇물 역사의 길이 남을 감독 나가야마 다다오가 가사를 쓴 작품으로 이 작품의 테마인 부자간의 정을 잘 표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당시 볼테스5는 국내 비디오로도 출시되었는데 그 덕분에 일본과는 반대로 컴뱃 러브 E보다 볼테스5가 더 유명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훗날 원곡을 찾는 과정에서 이 곡의 팬이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열혈과 박력이 인상적인 그이지만 사실 그의 진가는 발라드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비슷한 의미로 마징가 Z 3입곡 미나르바 X에게 바치는 노래도 추천합니다. 슈퍼로봇 대전 알파 여전의 주제가 강철의 메시아, 열혈과 박력으로 유명한 잼 프로젝트의 특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곡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기에 2006년 2기 멤버가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진게타 로보 지구 최후의 날, 지금이 바로 그때다. 보통은 카게야마 히로노부가 부른 2기 오프닝 히츠를 좋아하시는데 물론 저도 히츠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의 중후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후 전성기처럼만큼은 아니지만 배우로서 활동하는 한편 후진 양성에도 힘썼죠. 미즈키 이치로 보컬 스쿨을 설립, 인재를 양성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해적전대 고카이저의 주제곡을 부른 마츠바라 치요시, 일본 골든 디스크상을 수상한 애플파이 등이 있죠. 그렇게 정력적으로 활동하던 그가 2021년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성대 부전 마비 증상이 있단 트위터였죠. 이후 이게 단순한 마비가 아니라 림프절과 뇌까지 전이된 4기 폐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그는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가수 활동을 병행합니다. 하지만 2022년 7월에는 곡을 힘들게 부르는 것이 역력히 보여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설상가상으로 2022년에 새로운 폐암이 발견되었고 이후 팬들에게 노래를 다시 부를 것을 약속하면서 수술과 제어를 반복했지만 안타깝게도 불교의 객이 되시고 말았습니다. 불과 1개월 전인 2022년 11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49회 가요제에서 마징가 Z를 열창한 것을 보았기에 병마를 이겨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로봇 애니메이션의 팬이기도 하지만 일단 일을 시작했으면 철저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써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런 트위터 메시지 덕분이기도 했죠. 2012년 이후 일본의 우익 정권은 반한 정책을 피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멘트를 하는 연예인들은 SNS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코멘트를 남기는 연예인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는 2016년 경주 대지진 때 트위터로 메시지를 남긴 연예인 중 한 명이기도 했지요. 평범하게 날린 한 트윗이 고맙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말 그대로 형님, 아니키였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